스타트업 서바이벌 오디션 유니콘하우스, 오늘은 탈락이 없는 데이오프입니다. 수많은 라운드를 거쳐서 올라오신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지금까지는 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투자자, 창업가 관계에서 이야기를 해왔다면 조금 더 먼저 창업한 이제 창업가 분들과 좀 고민도 나누면서 동시대의 창업가들과 이야기하는 자리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라썸 창업해서 현재 대표 맡고 있는 이채린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제 수업 들으셨을 때로 돌아가 보면 막 질문할 때 되게 주저하게 되잖아요. 바보 같은 질문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클라썸에서는 질문을 증진시켜주고 또 이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습 현황을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AI로 자동화, 효율화까지 이어주는 교육소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전 세계 25개국 5천여 개의 학교나 기업에서 클라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스톡벤처스로부터 그리고 다른 여러 한국 VC로부터 시리즈 A 투자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같은 회사를 공동 창업하고 있는 클라썸 대표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약간 두 분 회사 내에서 역할 간단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프로덕이랑 한국 사업 쪽을 맡고 있고요. 네,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랑 저희 파운데이션 쪽 맡고 있어서 회사에서 약간 아빠, 엄마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파운틴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파운틴 전 대표 류기백입니다. 파운틴은 영어로 치면은 이제 hiring platform for hourly workers인데, 일용직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회사들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운전면허 기록이 깨끗한지 아니면은 범죄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검사를 해야 되고, 어쨌든 많은 대량의 사람들을 뽑을 때 커뮤니케이션도 그걸 좀 스트림라인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최근에 시리즈 C를 받았고 아직까지 이제 누적 투자는 120 million 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로보틱스의 캡틴 이한빈이고요. 저희는 자율주행용 라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90개가 넘는 고객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뭐 BMW, 볼보, 벤츠 등 좀 우수한 자동차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는 실험 자동화를 통해서 바이오 연구를 혁신하는 기업 에이블랩스입니다. 올해 2월에 창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온도룩 대표 이대범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패션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검색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해 나가도록 사람들의 패션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2019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전체 인원은 8명 정도인데, 월간 사용자가 웹 포함해서 한 30만 정도 되고요. 앱만 기준으로 지난달에 10만 명의 사용자들이 사용해주고 있는 이제 패션 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불편함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이너시아의 대표 김효입니다. 여성들이 삶에서 느껴지는 불편함들, 수많은 불편함들 중에서도 첫 번째인 생리대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게 저희 첫 번째 태스크로 잡았고, 내년 상반기 생리대 출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생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팔이 다 빨리 갔는데요. 네. 네, 저는 실천형 자기개발 플랫폼 한다러스를 만들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에게 필요한 성지식 플랫폼 자기만의 방을 운영하는 아루의 대표 임영진입니다. 사내 벤처를 시작해서 9월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사업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고견을 듣고 열심히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뿜뿜한 상태입니다. 엄청 떨리는데요. 어차피 대강 다 또래들이고 하니까 서로 이제 반모로 대화를 하고. 저희 공동 창업하면서 5년 동안 한 번도 반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둘이 대화를 하지 마. 님 빼면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름의 존칭으로 갑시다. 첫 번째 토픽은 이제 창업 스토리. 창업을 하면서 다들 뭐 궁금한 거나 어려운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내 상황과 내 고민은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는데, 클라썸이 어쩌다가 왜 어떤 동기로 창업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저희는 원래 처음에 창업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2016년도에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과대표였는데, 그때 학생들이 동아리 위주로만 친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대학교 때 떠올려 보면 친한 애들끼리만 막 정보 공유하고 물어보고 막 끌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수업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4개의 톡방을 만들었다가 이게 나중에는 학생회 사업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 톡방 없었으면은 이 한 학기를 못 버텼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고, 근데 이게 톡방이다 보니까 한계가 많잖아요. 막 질문 답변 섞이고 질문 묻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임감 있고 똑똑한 친구들을 제안해가지고 팀을 꾸렸었어요. 그렇게 이제 클래스홈을 만들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수업에서 돌려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프로덕이 진짜 돌아가는구나를 느꼈었어요. 반학기만에 300개 넘는 질문들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는 다 카이스트에 만들 줄은 아는데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고민을 하던 차였어요. 근데 그때 그 카이스트 창업원의 선생님이 비슷한 뭐 대표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육 사업을 하는.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하셔서 사실 그때는 막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뭐 각자 사업 얘기하다 헤어지겠지라는 생각에 둘이 막 약속도 미루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서로 별로 만날 이유가 없어서. 그때 창업원 1층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사업 피칭을 해주셨어요. 교육이라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강한 그 비전이 좀 있었어요. 외교관이 될까? 아니면 뭐 유엔을 갈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대학원에 왔는데, 대학원 때 제가 이제 지금 되게 핫한 키워드인 메타버스를 이제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메타버스를 바탕으로 해서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게 너무 미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당장 바꿀 수도 없고 웹 베이스의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때 이채린 대표도 팀이 이제 초창기 했던 팀이 해체되고 혼자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원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혼자 할 수가 없으니 외주를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외주업체 대표님이랑 생각을 하고 피칭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우리 프로덕트를 만들어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장표 딱 열어가지고 3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대뜸 갑자기 혹시 돈 버는 게 중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고 좋은 프로덕트를 세상에 내는 게 더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혹시 공동 창업 하실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좀 뭐에 홀린 듯?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같이 해요 라고 하고 다음 날부터 밤새면서 BM 짜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손정희 스타일이고 이게 스티브 잡스 스타일이야. 손정희처럼 이제 어렸을 때 꿈을 꾸고 이제 사람 오면은 바로 피칭하고 설탕물 팔 거냐. 근데 여기서 이제 공동 창업 관련해서 막 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만나면서 되게 오래 알면서 서로 잘 아는 상태에서 창업을 했음에도 엄청 많이 막 회의하다가 욕한 적도 있고 막 나간 적도 있고, 그게 불화가 없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불화가 없었다는 게 충돌이 없었다는 의미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충돌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정반대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고 워낙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런 게 아침에 눈 떠서 연락하고 잘 때까지 연락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되게 저희도 허니문 시즌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허니문 시즌이라고 제가 올 초에 이제 저희의 관계 그래프를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허니문은 지났다.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제 장단점이 명확하게 알고 단점이 계속해서 보이는 시간이 올 테니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대 관리를 좀 하자라고 해서 기대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린이 그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되게 연애 때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너 왜 기억 못해?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서로 익스펙테이션 세팅을 린은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기억을 못 할 거야 라는 걸 깔고 기대하지 않아요 이제. 기대하지 않고 린이 저한테 자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혹시 칭찬받고 싶은 거 뭐 있어요? 라고 물어봐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애기가 된 기분이라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가서 나 오늘 이거 진짜 잘했다. 칭찬해달라 이러고, 저는 이제 데려가서 오늘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막 그런 거 듣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장단점을 많이 맞춰 나오고 있어요. 친구랑 창업하면 이게 힘든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가서 야 우리가 결혼한 줄 몰랐는데 사실 결혼을 했었고 자 이제부터 우리 허니문 언제였더라 이렇게. 그래서 준영하고 대범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뭘 했냐면 나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5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마음을 좋게 만든 다음에 내가 당신이 개선했으면 좋겠는 거 5가지를 적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같이 이제 뭐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 5가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하나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진짜 연애하다 보더라도 단어 하나로 막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막 이것 때문에 괜히 계속 미워 보이고 그거를 미연에 좀 방지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경상도 남자들끼리 창업한 케이스라서 표현도 잘 안 돼서 그런 게 더 힘든 것 같은데 조언해 주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파운틴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부터 그 프로그래밍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 페이스북 그 창업기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바로 다음날 그 프로그래밍 책을 하나 사러 갔거든요. 갑자기 이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그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온바드라는 회사를 프로젝트이긴 한데 어쨌든 회사를 차렸는데 이게 온라인 하버드라는 이제 줄임말로 셀프 에듀케이션 플랫폼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대학교 때 쭉 하고 저는 이제 졸업할 때쯤에 어디 뭘 해야 될지 고민하던 와중에 일단은 이게 있고 그때 고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한 달에 50불 주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적은 돈이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이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건데 근데 그때 그 고객 하나 때문에 엄청 자신감이 있었어요. 가치를 이제 인정을 해주고 돈을 준다는 거는 한 명을 설득할 수 있었으면은 뭐 이 세상에는 더 많은 회사들을 설득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샌프란 넘어왔는데 테크크런치라고 뭐 맨날 펀드레이징이 올라오잖아요. 뭐 누구누구가 뭐 투자를 얼마 받았다 그런 회사들을 이제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너네 투자 받은 거 축하한다. 근데 이제 투자 받았으니까 직원도 많이 채용할 거고 그러면은 뭐 트레이닝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뭐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건 필요 없다. 대신에 우리는 지금 그 고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파운틴이 됐거든요. 원래는 employee 트레이닝 플랫폼이었다가 employee hiring for 그러니까 high volume hiring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그 기획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저희 영상에서 그 Pressure Make Diamonds라는 엄청 유명한 문구를 사실 남겼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엄청 이제 와닿는 게 많았는데 Pressure makes diamonds. 그런 압박이 왔을 때 우리가 crumble 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고 잘 견뎌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자. 첫 1년은 tough times never last, but tough people always do. 힘든 시기에는 영원하지 않은데 힘들고 tough한 사람들은 영원히 갈 수 있다. 제 philosophy는 not risking everything is actually risking everything. 이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는 어떤 과정에서 정말로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구나라는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것들이 딱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데이리데이 오퍼레이션스 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올라가는 건 느껴져도 되게 그냥 이걸 다 이뤘을 때 이거 이뤘다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다음 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좀 압박감 때문에 데이리데이는 잘 그걸 못 느끼다가 사실은 투자 라운드를 받으면서 조금 더 이제 외부 그 validation을 받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이 정도 됐구나 약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투자 라운드 돌 때 원칙 같은 게 있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좀 접근을 했는지를 설명하자면은 이제 이거는 그 좀 시드 때 한정이에요. 나중에 갈수록 너무 많은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한 5-6명 정도에 가깝게 지내는 이제 투자자들이랑 조금 더 이제 딥한 릴레이션을 빌드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시드 때는 사실은 그냥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미팅을 하고 나면은 항상 기뻐해요. 그 창업가들은 투자자들 우리 아이디어 되게 좋대. 사실은 그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애매하면은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 조금 질질 끌다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나 약간 좀 간 보는 거라서 이게 창업을 처음 하는 분들이 투자자들 한 2-3명을 만났을 때 그게 막 되게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그게 클로즈 될 때까지는 클로즈가 되는 게 아니라서 그거를 이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펀드레이징 프로세스를 자기가
그 주도를 해라. 약간 이런 관점에서 구글 스프레드शी트, 그러니까 엑셀 스프레드शी트 해서 한 40개 정도의 그 potential investor 투자자들을 이제 이름 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firm name 적어놓고, 그다음에 파트너 1, 파트너 2. 그러니까 그 firm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어떤 파트너들이 우리 스토리를 잘 공감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identify하고, 그다음에 이제 introducer 1, introducer 2. 그러니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채워요. 근데 아직까지는 소개를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일단 그 40개 정도를 다 채워놓고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다 했을 때 이제 그 소개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메일 보내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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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개를 해라 하면은 그때 막 소개 이메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소개를 받았으면은 소개 받자마자 바로 만나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펀드레이징 프로세스를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제 진행할 거다. 근데 시드 때는 사실 한 2주 정도면 돼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백투백 미팅 있는 거야. 40개 정도 회사들이랑 엄청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 모멘텀을 자기가 컨트롤 해야 되는 거라서 시드 때는. 그래서 이제 고고고 이제 소개 다 받고 이제 한 몇 주 뒤에 그 2주 간격 안에 다 잼팩하는 건데, 다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는 2주 안에 펀드레이즈 끝낸다 했는데 그때까지 오퍼가 없으면은 다시 그 사람들 가서 사실은 농담이었고 조금 뭐 더 이제 얘기 나눠 봐도 될까요? 하면은 좀 이제 얘네가 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걸 느끼니까 탑급 내가 가장 원하는 투자자들은 좀 뒤에 놓고 그걸 좀 빌드업하면서 연습도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그걸 좀 반영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2주 간격의 좀 뒷부분에서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투자자를 얘기를 하고, 투자자들끼리 그 월드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거절당했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다 이 소문들이 엄청 빨리 나와서 저희 그때 뭐 예를 들어서 12시에 그 미팅을 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1시 다른 데 미팅을 갔는데 1시 미팅 알고 있어요. 너네 방금 저기서 오지 않았냐 약간. 예.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모멘텀을 그러니까 질질 끌지 않고 자기가 딱 끝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 로보틱스는 이제 한빈은 어쩌다가 좀 창업하게 됐고 뭐 지금까지 성장해 오기까지 과정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2016년도에 MOC가 되게 활성화됐어요.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이제 유다시티에서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라이다만 가지고 한번 가보자. 왜냐면 다른 데들 다 센서 퓨전 해볼 테니까. 근데 라이다만 가지고 전 세계 2,000팀 중에 10등을 했고, 그때 이후에 다른 주변 자율주행 회사에서 오퍼가 왔어요. 뭐 4억 줄게, 5억 줄게, 6억 줄게 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라이다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니즈가 크겠다. 경진대회를 같이 하신 분은 한 15명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같이 열심히 하는 분이 딱 4명이었거든요. 그분들 해가지고 한번 창업할 테니까 지분 좀 나눠줄 테니까 이게 한번 해보자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게 2017년도였고 저희 좀 여담은 그 4명에서 단 한 번도 전체적으로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의 이제 이스라엘화 되는 걸 되게 좀 목표로 두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청의 문제가 한국이나 시장을 전 세계를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의 시장이 2에서 3%예요. 네이버랑 구글 비교하면은 네이버가 구글의 한 4% 정도 시장 가치가 되거든요. 10시간을 투자해서 뭐 30만 원을 벌 수 있고 10시간을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포커스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현대가 독특한 게 뭐냐면은 현대는 철부터 만들어요. 제철 공장이 있고 바로 옆에 차 공장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걸 운송하는 운송업이 있고 바로 옆에 그 건물을 지어주는 건설회사가 있어요. 완전 버리컬인데 다른 자동차 회사를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대기업들이나 한국 문화는 A부터 G까지 혼자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문화라서 이런 B2B 테크 기업이 좀 비집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창업 초기부터 알아가지고 모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마케팅을 항상 해외로 눈을 돌렸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한국에서의 바이오 자동화 시장이 아직 디벨롭 자체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글로벌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디벨롭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동화가 쉬워야 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제품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외에서 이런 거를 보시고 니네 거를 내가 해외에서 팔아보고 싶다. 니네 비즈니스를 내가 같이 해줄게라는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을 대부분 필터링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들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면은 이미 업계에서 그쪽 업계에서 평판이 이미 나 있는 분들이라서 한 다리 건너서 연락을 해보면 레퍼런스가 쭉 나와요. 그런데 한번
좀 저희가 리스크 테이킹 해본 게 그런 레퍼런스가 없이도 되게 열정을 가지신 분이 계셔가지고 고용해봤어요. 그런 케이스에서 잘 된 케이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레퍼런스가 없이 열정 보고 해외에서 고용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안 한다. 무조건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 최대한 많은 플레이어들 알고 그 회사에서 아니 그 이코시스템에서 좀 잘하시는 분들 누군지 먼저 이제 공부해 놓고 알아본 다음에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좀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 그 크롬에 탭에 이렇게 돼 있어요. People to Steal 해가지고 링크드인 보다가 좋으면 다 거기다 저장해놔요. 누가 저한테 이메일 보냈을 때 그 600명 리스트 안에 있으면 바로 이제 패스트트랙을 보내고 없으면은 이제 그냥 한번 레주메 보내봐 레퍼런스 체크해볼게. 저는 제너럴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데스밸리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세 회사 모두. 네, 저는 일단 아까 이제 팀이 해체된 상태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자본금이라 할 게 거의 없었어요. 이제 시드 투자를 받을지 뭔가 어떻게 뭐 자금을 꾸려나갈지 했을 때 일단 최대한 고정비를 무조건 줄이려고 했어요. 저희 공동 창업 시작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회사를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날 회사를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시면 됩니다. 이래서 네 갈게요 하고 딱 갔는데 그때도 저희 학교 그 창업 센터 그 2층에 오픈 스페이스였어요. 그래서 딱 가서 앉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한 몇십만 원 정도 있었을 거예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살림을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에서 우리의 런웨이를 항상 측정을 해요. 우리가 언제쯤 돈이 떨어질 거고 그 얼마 전쯤에 뭐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여러 대회에서 좀 수상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저희가 정부 지원 사원금 된 것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멘탈이 진짜 건강해지지 않는 것들 순화좀 건강해지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창업을 했나?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뭐 못할 거야? 뭐 이래서 망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쉽게 들려왔었고 그냥 우리가 이게 왜 되는지 보여주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자 각자 가장 많이 들었던 안 되는 이유. 저는 이유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 스타트업에 관심 없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지식 서비스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게 뭔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구글 검색하면 되잖아 이런. 일단은 뭐 교육 업체가 워낙 많으니까 뭐 이런 레드오션에 진입하는 게 되냐, 뭔가 콘텐츠를 파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뭔가 진짜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돈이 되냐. 그러니까 모든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은 들으시는 말일 것 같아요. 기술이 좋다고 사나? 기술이 좋다고 팔려? 더구나 네가 타겟팅하려는 건 소비재야. 근데 기술을 넣어가지고 만든 소비재 사람들은 관심 없어. 생리대라는 게 기존에 다 똑같은 거를 새로운 감성과 디자인을 넣어서 잘 팔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새로운 감성과 디자인을 넣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넣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심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고 너무 큰 공룡 기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거냐. 니네가 만드는 거는 중국이 몇 개월 하면 금방 따라잡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듣고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듣고 나서는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돌아와서 야 우리의 강점이 뭐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강점은 소프트웨어였어. 그 답을 찾아나가기 시작해요. 이걸 더 디벨롭하고 차별화를 둬야겠다. 한비는 저는 이제 연도마다 달랐어요. 2017년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라이다랑 레이다랑 구분도 못했어요. 라이다 그 차 그거 내 차에 이미 달려 있어. 절대 달릴 수 없습니다. 2억 하는데 당신 차에 달려 있으면은 당신이 벤츠 갖고 있어도 벤츠보다 비쌉니다. 했는데 그리고 19년도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처럼 이제 야 이거 라이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럼 라이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저희는 항상 그 좀 발목을 잡았던 게 그 시장 크기, 마켓 사이즈. 저희는 너네는 망하겠다는 아니었는데 좀 관심이 많이 없었던 이유는 그 아직까지 HR 텍에서 큰 아웃컴이 별로 없었어요. 띡 해봤자 3조? 막 이렇게 제일 컸던 게 투자할 수 있는 분야들이 엄청 많은데 제일 커봤자 3조였던 그런 인더스트리가 있으면은 좀 다른데 좀 더 관심 줬던 것 같아요. 이제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사실은 뭐 IR 피칭을 많이 했으니까 약간 투자자한테 IR 피칭을 하는 관점보다 조금 더 이제 좀 폭넓게 세상에 우리 회사를 소개한다. 창업자 또는 이제 창업자의 스토리와 그리고 사업 내용을 좀 잘 버무려서 많은 사람들을 좀 설득하고
선택을 받는 좀 그런 내용이에요. 사업 소개와 이 사업을 하는 창업자가 우리가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어떤 이유 같은 거를 이제 밝히는 게 주제인데, 파이널 라운드에서 이 사업은 내가 이런 이유로 창업을 했고 나여야 된다, 우리 팀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스타트업을 키워오면서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어, 이유는 뭐야? 라고 생각하고 좀 확신하게 됐던 스토리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창업자 결국에 대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 그리고 사람, 자본. 이 세 가지를 끝까지 어떻게든 해내는 게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자본은 사실 앞에 방향성과 사람들이 모여서 성과를 만들어내면 저는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클라스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관리자 중심적이었어요. 학생들은 관리의 대상이고 너 성적 제출했어? 너 과제 제출했어? 뭐 이렇게 평가하고 끝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안 하냐고 닥달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질문 안 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끌어내줘야지만 플랫폼에서 학생들이 참여를 할 거다. 이게 이제 저희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객이나 사용자의 입장을 들었을 때 그걸 그냥 듣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해결책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조금 저희는 그래서 아이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이거를 사람들이 직접 공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면은 공감을 잘 못 하세요. 왜냐면 자기가 수업을 들은 지도 너무 오래됐고 이게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저희는 좀 특이하게 했던 게 IR 피칭 때 그 심사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눈을 감아달라고 했어요. 혹시 대학교 첫 입학해서 수업 들었던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수업을 들으셨을 때 감정과 기분이 어땠을까요? 라고 하면서 좀 말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냐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지금 2021년 비슷하게 해결해요. 선생님 찾아간다든지 이메일 보낸다든지 아니면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든지, 당신들이 겪었던 그 시대랑 지금이 같다면 그게 과연 발전이 있냐, 이게 과연 믿어지십니까? 라고 딱 하면 이제 그분들이 문제구나, 이걸 아무도 해결을 안 하구나, 그럼 왜 안 하지? 라는 이제 퀘스천이 생기면서 저희의 스토리를 좀 풀어나갔어요. 기획은 뭐 그런 미국에서도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런가? 왜 넣어야 되냐? 항상 좀 더 결과로 많이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때 저희 시작했을 때 저는 만으로 22살이었고 공동 창업자는 19살이었고 직장도 한 번도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게다가 전문적인 개발자 출신도 아닌데 저희 그때 경쟁자가 스탠퍼드 개발자 출신 2명이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투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는 그래도 좀 더 허슬? 그러니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미국에 좀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처음에는 제품이 너무 좀 안 좋았어요. 항상 크래시되고 조금만 뭐 하려면은 막 버그 일어나고, 저희는 그걸 이제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를 저희가 그냥 수동으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서비스면서, 그리고 이제 샌프란 쪽에 있다 보니까 한 20분 만에 그 오피스 가서 바로 옆에서 저희가 그냥 인턴 사원 하듯이 그냥 다 그걸 처리해줬거든요. 저희 공동 창업자 4명이서 아까 자율주행 경쟁대회에서 라이다 쪽으로 1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창업하고 나서 알았어요. 저희 4명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라이다가 3D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4명 다 라이다를 본 적이 없지만 다 3D 데이터 쪽에서 몇 년 동안 일하셨던 분이고 이쪽에서 이름을 날리셨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 나 예전에 달아봤는데 뭐 그 당시에 논문이 라이다 데이터에다 딥러닝을 접목하는 논문이 딱 2개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3D 컴퓨터 비전이란 마켓이. 근데 그 논문을 저희가 보고 논문에서 코딩까지 가는데 며칠 안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오픈소스 코드도 없는데 논문 알고리즘 보고 그걸 코딩을 했다는 거를. 그래서 이쪽 분야는 우리가 세계 1위 할 수 있겠다. 뭐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를 진짜 딱 정의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공격받을 게 많았겠어요. 뭐 창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을 읽고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빨랐고, 그런 게 장점이었다면, 예를 들어 막 쿠팡이츠랑 배민 같은 거 생각해봐도 쿠팡이츠가 요즘 강남권에서 엄청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데 그들이 너네 뭐 B2C니까 브랜딩 되게 중요한데 너네 배민보다 브랜딩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일일이 대응했으면 저는 그 게임 체인저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고 지금 기존 산업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배달 속도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만 파고들고 그걸 잘했기 때문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포인트에 내가 창업자가 돼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엮어서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공동 창업주입니다. 근데 일단은 기백 같은 경우에는 Y 컴비네이터 데모데이 무대를 했으니까 약간 초기 창업가들의 꿈의 무대인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피칭을 할 때 좀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이다라고 가이드를 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실제로 폴 그램이 저희 그 코칭을 좀 해줬거든요 할 때. 근데 되게 중요시하는 게 천천히 말하고,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는 그 3분밖에 안 주어지니까 천천히 말하고, 창업가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줄여서 어차피 그냥 다 기억 안 나니까 그 사람이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전달하고 싶은 거를 되게 dumb it down, 그러니까 되게 좀 간단하게 그냥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막 거창한 거 말고 그냥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차피 뭐 남의 회사 얘기할 때 그냥 뭐 쟤네 이거 하는 회사래. 근데 이게 좋대. 이런 캐주얼하게 말하잖아요. 투자자들이 해석을 해서 지 멋대로 그 표현하는 것보다는 너네가 그걸 주입을 해주는 게 더 좋다 해서 그걸 항상 세 가지 약간 딱딱딱 그리고 계속 주입, 투자자 머릿속에 그걸 되게 심플리파이하고 천천히 말하고 컨텐츠 줄이고 약간 이걸 되게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로 성지식 플랫폼인데 그거 뭐 구독하면 뭐 커뮤니티도 있고 그렇대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데모데이 플랫폼 특성상 3분의 1가 그런 건데, 근데 그 실제로 다른 피치 그 어드바이스 줄 때도 처음에는 그 되게 좀 그 작은 아이디어처럼 설명을 해라. 그냥 지금 너네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이해시키는 게 이제 절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잘한 거다. 그 다음에 그 이해됐으면은 이게 잘 되면은 우리는 나중에는 이거 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좋다.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대상 탈 때 우리의 전략. 그 대회가 피칭도 되게 중요하지만 Q&A가 진짜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같이 이제 Q&A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말을 하고 있으면 한 명이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저희는 장점이 되게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뭔가 좀 더 팩트나 논리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막 이성적인 설득을 많이 하면 이제 진이 거기서 또 이제 감성적으로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공감이 됐을 때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좀 더 막 시장 따지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면 이제 저희는 그렇게 티키타카를 하니까 그걸 되게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할 때도 저희 둘의 케미를 보고 투자한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좀 심사위원분들의 얼굴을 되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심사위원분들이 누군지 안다면 그분들이 최근 투자하신 그 곳들을 보면은 그분의 관심사나 트렌드를 좀 읽을 수 있다 보니까 꼭 그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스타일이구나? 아니면 영상이 있다면 그분들이 심사하셨을 때 영상을 좀 봤던 것 같고요. 소개팅 나가도 첫 몇 초 안에 이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 아니다 결정나듯이 피칭도 그 first impression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첫 10초 안에 그냥 이 얘네들 걸 계속 듣고 싶다 아니다가 좀 결정나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우리의 넘버는 이거예요 하면서 이제 캐칭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우리의 스토리는 이거니까 공감합시다,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넘버로 조금 더 증명이 강한 팀이라면은 앞에부터 넘버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캐치프레이즈. 저희는 캐치프레이즈를 그때 만들어왔어요. 다 아무것도 기억 못 해도 되는데 이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썼던 게 클라썸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클라썸이다 보니까 썸 타는 앱인 줄 알고 데이팅 앱이신 줄 알았죠? 라고 얘기하면 다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 클라썸이라는 애들이 있었네. 그거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때 2018년 당시는 Curious Ask 클라썸 이거를 되게 엄청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은 클라썸에서 질문해. 아, 얘는 질문하는 플랫폼이라는구나. 이거는 캐치가 되니까 그 두 가지를 계속 이제 기백 얘기해준 것처럼 되게 주입했던 것 같아요. 피칭할 때 그 궁금해하신 부분들을 일부러 좀 비워놨어요. 질문 당연히 나올 것들을. 그래서 그걸 인덱스에 다 만들어서
딱 멋있게 질문하시면 딱 넘겨가지고 인덱스 뒤편에다가 딱 말씀드릴 수도 있어서 너무나 그 피칭 IR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공감하는 스토리나 넘버를 중간중간에는 나의 빈틈과 매력을 좀 보여주고 그걸 인덱스에서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준비됨을 보여준 다음에 Q&A에서 심사위원들과 약간 소통하듯이 대화를 하시면 훨씬 더 보는 사람도 긴장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준비하다 보면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이거 진짜 넣고 싶은데 빼게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펜딕스 목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발표가 딱 끝났을 때 감사합니다 이러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펜딕스 1번, 2번, 3번, 4번에서 우리가 자신 있는 어펜딕스들을 드러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게끔 유도하고 이제 그 뒤에는 또 혹시나 모를 질문에 대비하는 어펜딕스 추가로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얘네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다 준비되어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비책도 갖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가 되게 쉽거든요. 약간 흘리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러 얘기 다 하지 말고 물어보게끔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왜 저거 얘기 안 해주지? 그러면 이렇게 적어서 질문을 대비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는데 궁금하셨군요 하면서 딱 띄어서 보여드리면 진짜 얘네들은 준비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나요? 이거 2호에서 컨텐츠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알고 했으면 훨씬 잘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포맷마다 다르긴 한데 그 YC 인터뷰 그 데뷔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YC 인터뷰 한정 팁이긴 한데 되게 10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rapid fire 스타일로 막 예의도 안 갖추고 그냥 바로 하고 말하는 도중에 또 질문 들어오고 또 말하는 도중에 질문 들어오고 약간 약간 되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물어보는 질문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인터넷에 찾으면 한 100가지 정도의 질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투자자랑 얘기를 할 때 그 포맷에서는 너무 Q&A 그러니까 질문, 응답으로 보지 말고 나는 10분 안에 이 세 가지를 나는 무조건 말하고 나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 안 하고 나오면 난 너무 억울할 것 같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은 데뷔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뭔지를 적어놔야겠죠. 우리 그러니까 팀만의 강점. 근데 그 질문들은 그 답을 말하게끔 유도하는 이제 그냥 프레이즈일 뿐인 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쓸데없는 질문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컨슈머 앱에서는 cost of acquisition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저희 B2B SaaS 초창기는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저희 cost of acquisition이 어떻게 improve 되고 있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구구절절 뭐 페이스북 마케팅은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근데 다음 달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improve 될 것 같고 구구절절 말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영향이 없는 거니까 at the moment we're not focusing on cost of acquisition. 근데 뭐 너무 피하면은 사기꾼 같을 수 있으니까 그냥 딱 말하고 구구절절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지금은 what we're actually focused on today is X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이든 뭐 1시간이든 내가 거기 들어와서 나는 이 미션을 accomplish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질문들이 질문 같지가 않고 되게 행복해요. 이 질문 맞구나. 그래 나는 그걸 훅을 삼아 이걸 대답하면 되겠다. 약간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2주 뒤에 이제 파이널 라운드 하는데 격려 한마디씩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뭐 대회의 수상이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을 판가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그냥 하나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재밌게 게임하듯이 같이 팀원들이랑 이렇게 마지막 단계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으쌰으쌰해서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전에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즐겨 되게 좋은 경험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대표님들 마음속에서는 1등하고 싶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되게 그 주변 사람들 많이 돌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았구나 그 묵묵하게 지켜줬던 팀원들이 있었구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 파이널 무대 하시면서 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는 걸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무대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하나의 지점에 나는 이겨야지, 난 이렇게 이길 거야, 준비 완벽하게 해야 돼 라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힘들 때 조금 더 이제 zoom out를 해서 보면은 되게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로 치자면은 뭐 주인공이 당연히
처음부터 막 너무 잘 되면은 그건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첫 부분에서는 되게 좀 시련이 있고 그걸 좀 이게 이겨내는 모습이 나중에 결말에 좀 더 큰 감동을 주듯이 그 힘들 때 좀 줌아웃 해서 이 또한 그냥 그 흘러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힘든 거를 무기로 사용을 해도 저는 되게 그 모티베이션이 되거든요. 뭐 아까 태용도 막 그러니까 소개를 할 때 막 허슬했다. 뭐 이게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케팅이다. 일종의 배가 되는 거다. 스토리가.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성공 안 하게 되면은 그냥 힘든 것만 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거다. 너무 억울하다. 좀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다 옛날 얘기 되고 스타트업 가라지 뭐 그런 스토리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방에서 지내던 거 그리워요? 따기보다는 그 시절이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때의 열정과 그때 막 헝그리함을 내가 이제 인생 살면서 다시 느낄 수는 있으려나? 약간 그런 약간 노스탈지아는 약간은 있죠.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되게 담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와, 우리 회사 이 옷 올라가는 회사야 이런 걸 좀 하면서 이게 으쌰으쌰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가지고 나중에 고용할 때도 노션 같은 페이지에 넣을 때 그 딱 나온 그 유튜브 링크랑 몇 초에 나온다를 딱 놓고 그걸 처음에 놓으면 사람들 보고서 아 이런 거 조금 더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특히 B2B 테크 쪽은 결국에는 또 인력 싸움이에요. 누가 더 뛰어난 개발자 갖고 있냐의 싸움이고 누가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냐 잘 버티냐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내부적 담합을 되게 탄탄하게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 2주 동안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데 각오 한 마디씩 듣고 끝나지가 않네. 이거 하고 딱 끝. 일단 여기 남은 팀들 중에 일단 유일하게 B2B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B2B를 하는 이 부분에서 B2C랑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스타트업으로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반드시 1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고민들 있던 부분들이 오늘 이제 대표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도 조금 받았고 아직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 점 위주로 잘 준비해서 무조건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팀 너무 훌륭한 대표님들과 함께 했다는 게 정말로 저희한테 영광이거든요. 사실 언더독이죠. 4개월 된 회사, 아직 뭐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4개월 된 회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보답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더 솔직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좀 전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서비스고 이렇게 그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때까지는 미션이 늘 뭔가 정해진 기간 동안 어딘가 도달하고 그 도달에 대한 지표를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좀 저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래서 세상을 좀 어떻게 좀 바꾸고 싶은지 어떻게 1%라도 혹은 한 스푼이라도 좀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우리 아빠도 이것만 보면 이해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1차에서도 와일드카드로 올라갔거든요. 그 전 미션에서도 그 패자부활전으로 가까스로 올라갔는데 사실 드라마는 그런 팀이 1등 했을 때 써지지 않나. 스타트업 서바이벌 오디션 유니콘하우스 파이널 라운드 2주 남았습니다. 생방송 무대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